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어제 발부가 됐습니다. 그동안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법원이 결정을 하면서 그 수사권 논란은 종식이 된 것 같아요. 오동훈 공수처장도 오늘 관련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 부분 관해서 이제 수사권 논란이 종결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 공수처법을 보면 공수처법 2조에 이 고위공직자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가 어디까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고위공직자,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에 해당을 하는 것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 그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직권남용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직권남용 수사와 관계해서 이 인지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사건을 이제 같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내란죄 그리고 직권남용 두 가지 혐의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내란죄 자체가 이 직권남용죄에 비해서 훨씬 더 중한 죄이기 때문에 이 꼬리를 가지고 몸통을 수사한다는 이 내란죄를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 주체가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법적인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었는데 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일단 영장이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만약이라도 이 주체가 수사 주체가 이 수사를 할 수 없는 주체였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관련 이 영장 검토 단계에서 이 부분 관련 법리 판단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수사권 관련 법적인 논란이 종식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현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부분에 대한 이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체포에 응하지 않은 것이고 출석에 응하지 않은 것이고 그 정당한 사유 중에는 결국에는 수사 주체가 그 수사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법률적인 다툼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내란 혐의나 직권남용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일단은 이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기 위해서는 죄를 범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그 두 가지가 이제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일단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조금 본 것으로 지금 현재 이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했는데 그러면 여기선 쟁점이 어떤 겁니까? 예, 이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는 것이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집행을 통해서 체포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 관련 효력정지를 일단 해달라는 가처분을 낸 겁니다. 그리고 이 가처분 제기를 위해서는 본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안에 대해서 권한쟁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권한쟁의가 어떤 것이냐면 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행위 자체가 이 대통령의 이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통치권자로서의 국가 긴급권 행사에 대한 이 부분에 제재를 한 것이다, 이 침해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권한을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기관 간의 그 침해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이제 다툴 때 권한쟁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앙지법이 아니라 왜 서부지법에 청구했냐 이 부분. 그 부분보다는 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행위 자체가 이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이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이 권한의 행사인데 이것을 이 체포영장을 통해서 수사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권한을 이제 침해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을 이제 제기를 하고 이와 관련해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면 효력이 이제 발생을 하고 나면 결국에는 이 부분 돌이킬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볼 것이기 때문에 효력 정지를 해달라라고 해서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인용 아니면 기각 결정이 나올 텐데 나오는 시점이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보십니까? 예,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이라도 이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조금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신속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늦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체포영장 같은 경우는 체포영장은 7일 동안 이제 집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월 6일까지 집행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1월 6일 전에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체포영장의 효력이 정지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집행 자체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 6일이 지나고 나서는 판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점도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헌재에서 어떻게 판단할 거라고 보세요? 헌재에서 일단
이쪽의 좀 관계자들 이야기를 예. 들어봤을 때는 이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효력정지 가처분도 이 심판에 대한 것을 근거하기 때문에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에 지금 현재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재판부에서 조금 달리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느냐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 그 왜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청구했느냐 이 부분 불법이다라면서 문제를 삼았잖아요. 근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예, 이게 공수처법에 보면 이제 26조와 31조에 그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어떤 것이 있냐면 공수처에서 이 공소를 제기할 때는 서울중앙지법원에 이제 한다라는 게 명시된 규정이 있고 다만 그 부분 관련해서 그 뭐 특별한 사정이라든지 뭐 범죄지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해서 뭐 피해자의 주거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관련 또 한 가지가 이 공수처에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을 이제 이첩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첩하는 경우에 서울중앙지검의 이 대응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공소 제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이첩돼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부분 뭐 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이 서울 서부지법에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 여러 가지 뭐 피해자의 주거지 관할을 통해서 뭐 주거지 관할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 또 그리고 공수처법에 이게 말씀드렸던 그 규정 자체가 영장 청구에 대한 규정은 아니거든요. 이 예. 공소를 제기할 때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소 제기와 관계없이 영장 청구는 이 관할 법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다 보니까 이 법리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예. 예. 오동훈 공수처장이 오늘 아침에 뭐 도어 스태핑도 했습니다만 날짜를 밝히지 않고 기한 내 그러니까 1월 6일 다음 주 월요일 전에 체포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 그 전에 대통령이 자진 출석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예, 일단 영장 발부가 된 상태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조율을 통해서 자진 출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자진 출석을 조율 없이 출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하지 않고 실제 조사를 바로 진행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출석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언제 나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사기관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수사라는 것이 질문을 다 정해놓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들으면서 그것이 맞는지 신빙성을 따지는 그런 조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만약에라도 이 조율 없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인지 이것도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진 출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절차로 진행될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어제 법원이 그 체포영장 발부하면서 수색영장도 같이 발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수색영장으로는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겁니까? 예, 이 수색영장이라는 것이 이제 뭐 주거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색하는 그런 것에 필요한 영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사람을 체포하는 그것에 대한 영장인 것이고 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 부분 수색영장을 미리 발급받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조금 급박한 사정이 있었을 때에는 체포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수색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형사소송법에서는 이 부분 영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색영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이 부분 영장에 한 그 체포영장을 받을 때 그때 수색영장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받아야 된다라는 규정이 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절차적인 하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색영장까지도 같이 받은 것으로 보이고 지금 수색을 할 대상은 대통령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 대통령이 지금 안가에 있는지 아니면 대통령 관저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는 곳을 찾고 체포를 해야 되는데 그 수색 과정을 위해서 영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색영장도 체포영장이랑 마찬가지로 기한이 다음 주 6일까지인 겁니까? 수색영장도 기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 기한이 지금 언제까지인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 6일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제 관심은 또 경호처로 쏠릴 것 같은데 경호처가 어떻게 나올지가 이제 관건이거든요. 대통령 경호처 역시 이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대통령 측은 지금 불법이다. 영장은 무효라면서 반발을 하는 상황인데 경호처의 그 경호법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예, 일단 지금 그 쟁점이 되는 이유가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집행을 하려고 했을 때 경호처에서 이제 승낙을 하지 않아가지고 집행 네. 자체가 안 됐던 적이 3번 있습니다. 3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이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 당시에 압수수색 영장 당시에 경호처에서 이제 제시했던 법률 근거가 그 형사소송법 110조 그리고 111조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예. 이것이 이제 군사상 비밀이라든지 공무상 비밀의 경우에는 이런 압수수색에 대해서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 110조나 111조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명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이 수색영장이 지금 발부가 됐던 이 쟁점 자체가 수색을 해야 찾을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을. 예. 그렇기 때문에 수색을 하는 이 과정에서 수색영장에 관해서 형사소송법 110조를 이유로 해서 수색에 대한 승낙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체포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협조가 가능할 것이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이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대통령 경호법이 있습니다. 이 경호법에서는 이 경호 구역을 지정하고 이 경호 구역 안에서 뭐 경호를 위한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대통령 경호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110조 이 부분을 근거로 둔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이제 법적인 충돌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공수처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만약이라도 경호처가 이것을 가로막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그리고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 부분이 해당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의 법리가 해석이 될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실제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발생을 했을 때 이에 대한 법리적인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수처에서는 그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으면 공무집행 방해로 볼 거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경호처에 이미 협조 공문도 보내서 경고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호처가 이번에는 좀 협조를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경호처에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그 부분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적법 절차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하기 때문에 일단은 실제 상황을 보고 나서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관저 앞에 지지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또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경호처에 대한 이런 말씀드렸던 그런 법적인 쟁점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지지자들로 인해서 수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 이 과거에 2000년대 그리고 2004년 이 당시에도 이 체포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이 집행이 안 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 당시에 이 당원들이 가로막아서 집행이 안 됐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이번에도 이 지지자들로 인해서 이 부분 집행이 되기 어렵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조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것도 조금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 공조수사본부에서 지금 말씀해주신 그 예전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대책을 세워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만약에 지지자들이 막아선다면 그 이후에 공수처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만약에 막아선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먼저 조금 준비를 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결국은 지지자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공무집행을 막는다고 한다면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어떻게 현장에서 즉시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이 물리적인 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이제 과거부터의 사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 만약에 충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체포가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신병 확보 시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예, 지금 체포영장을 통해서 이제 만약에 체포가 된다라고 한다면 예.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일단 체포가 될지부터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체포가 된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즉시 이제 수사를 하고 예. 바로 이제 뭐 구속영장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진행을 할지 이 부분도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다만 이 법적으로는 체포영장을 이제 집행을 하고 나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여부를 결정해서 영장을 이제 청구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헌정사상 초유일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다 예측,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신병을 확보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 그 이후 절차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청구가 됐고
뭐 안 될 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만약 구속영장 청구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예. 할 것이고 이 영장 발부의 요건은 그 일단 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주거 이제 도주의 우려가 있다든지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 이 두 가지가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영장 청구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 구속영장 같은 경우는 체포영장보다 훨씬 더 의심의 정도를 높게 봐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설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가 있는지가 이 수사기관에서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그리고 도주라든지 증거인멸을 할 것 같다라는 것도 법원을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증거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일단 청구할 때 이 부분 첨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이 체포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향후에 만약에라도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또 다시 이제 출석 요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출석 요구를 했을 때 실제로 그때도 이제 자진 출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이제 자진 출석을 하지 않아서 법적인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인지가 또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수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영장 신청이나 청구에 대해서 아무래도 공수처가 조금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예.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 자체가 영장이 만약에 기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수사의 동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예.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발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이 출석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이라도 출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수사에 대해서는 훨씬 더 동력이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동력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체포영장 기한이 7일이라고 밝혀졌고 1월 6일까지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인데 집행 전에 경고성 공문을 또 보낼 예정이라고도 앞서 밝혔었는데 오늘 그 공수처장이 도어 스태핑을 한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공수처장 측에서는 일단 공수처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지나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예. 보니까 이에 대한 공수처 입장을 밝히고 그분 이제 향후의 수사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할지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스탬핑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발부와 관련해서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